안녕하십니까.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과 관련된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의 식단이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식단이 암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지 최대한 압축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가입되어 있는 대한통합암학회에서 인증인 과정 강의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식사 관련해서 6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곡물, 야채, 과일, 그리고 콩 먹기. 두 번째,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세 번째, 적색육이나 가공육 먹지 않기. 네 번째, 콜라와 같은 당이 첨가된 음료 먹지 않기. 다섯 번째, 알코올을 제한하기. 여섯 번째, 암 예방을 위해서 보조제 먹지 않기.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을 먹으라는 것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죠. 채소와 과일 성분 중에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엽산, 식이섬유, 카로티노이드 등이 있습니다. 또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라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적색육, 그러니까 소고기나 양고기 등도 발암물질이고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도 역시 발암물질인 것이죠. 특히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고 적색육은 2A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적색육을 고온으로 조리 시에 화학적 변화로 암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적색육에 포함된 철분 역시 대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엔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그 자체가 발암물질입니다. 두 번째, 노바 음식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분류는 무가공 음식이거나 최저 가공만을 거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계란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연에서 추출한 것을 압축하거나 갈거나 부수거나 정제한 것, 예를 들면 올리브나 치즈, 꿀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의 1번, 2번 종류를 합친 종류가 되겠습니다. 맛을 더 높이거나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공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햄 종류 중 하나인 살라미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분류는 최대 가공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빵이라든지 과자, 그리고 음료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네 번째 분류가 가장 암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공이 덜 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각 식단들과 암 발생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공육을 먹었던 대장암 환자는 재발 및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통곡물을 많이 먹었던 두경부암 환자는 사망률이 낮습니다. 저지방식이 위주로 한 유방암 환자는 재발률이 낮습니다. 저지방과 채식을 같이 하면 PSA라는 전립선 암의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이 낮아집니다. 네 번째, 비만, 그러니까 체중도 암과 연관이 있는데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모두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망률이 이런 U자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즉,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여성이 사망률이 낮고 체중이 원래에서 10% 증가하거나 10% 감소하게 되면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제지방량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유방암 환자분들 대부분 타목시펜이라든지 아로마테이즈를 복용하고 계신데요. 식단을 주의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암지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를 둘러싼 미세 환경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산화, 염증, 혈당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산화 같은 경우에는 정상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가 사멸하는, 죽는 기전으로 가지만 암세포는 ROS를 형성합니다. ROS는 NF-카파비나 다른 신호분자들을 활성화해서 세포살을 피해버립니다. 또 ROS는 암세포의 혈관이 신생되게 되거나 염증 반응도 유도하게 됩니다. 결국 세포가 산화될수록 암 유발이 진행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염증을 발암 촉진 원인이자 지표로 보고요. 실제로 CRP라든지 인터루킨 6 같은 염증 지표들이 여러 암에서 지표로 기능합니다.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CRP 수치를 낮출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혈당인데요.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 돼서 실제로 원래 혈당 강아지로 쓰던 메트포민을 유방암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7가지의 간단한 식이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일, 야채 많이 먹기, 통곡물 먹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특히 콩, 생선, 계란을 통한 단백질의 섭취, 총 지방의 섭취량 제한, IGF-1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제품을 제한하고 너무 많이 먹지 않기. 여섯 번째로 당을 제한하기. 일곱 번째, 수분을 많이 섭취하기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려고 해도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식단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건 대부분 이제 귀찮거나 시간에 쫓기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가면서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조금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카테킨이 들어있는 녹차로 바꿔서 마시는 것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싶으시거나 암의 재발을 막고 싶은 분들은 이러한 식단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